자,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곳은 바로 반도체 업계의 심장부입니다. 2025년, 말 그대로 초신성처럼 폭발했던 한 해였죠. AI 컴퓨팅에 대한 이 끝없는 수요가 단순히 시장 성장만 이끈 게 아니고요. 2026년에 기술 패권을 누가 줄 것인지를 결정할 아주 거대한 전쟁들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 이 끝을 모르는 성능에 대한 갈증이 오늘 저희가 다룰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90억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엔비디아가 2027년에 AI 하나로 벌어들일 수 있다고 예측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이제 국가의 명운이 걸린 패권 다툼의 크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은 기업이 아니라 국가들 사이에서 터져나옵니다. 네, 첫 번째 전선, 바로 지정학적 체스판으로 들어가 보시죠. 2025년 미국과 중국의 기술 냉전은 그야말로 임계점을 넘어 폭발 직전까지 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5년은 정말 숨쉴 틈이 없었습니다. 연초에 바이든 행정부가 퇴임 직전에 중국 기업들을 딱 제재 목록에 올리고 바로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대만산 칩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위협하죠. 그러다 중반에는 아예 미국 정부가 인텔의 지분을 사들이는 정말 파격적인 수까지 둡니다. 이건 워싱턴이 자국 공급망을 지키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들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이 이걸 그냥 막고만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죠. 오히려 4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0조 원이 넘는 거대 펀드를 풀어서 정면 돌파를 시도합니다. 화웨이 같은 기업들을 앞세워서 미국의 제재가 아예 통하지 않는 독자적인 생태계를 만들겠다. 이런 실리콘 만리장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ASML, 반도체 장비 만드는 회사 중에서는 정말 최고잖아요. 이런 핵심 기업들조차 이 전쟁의 여파를 피하지 못한 거죠. 한때 30%를 훌쩍 넘었던 중국 매출 비중이 20%대로 뚝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이건 기술의 세계가 이제 지정학이라는 선을 따라서 쫙 갈라지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신호입니다. 자, 이렇게 국가들이 거대한 전선을 그리고 있는 동안 그 안에서 실제 칩을 만드는 기업들은 또 그들만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들의 패권 경쟁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이 전쟁터의 구도는 아주 명확합니다. 보시면 TSMC가 60%가 넘는 점유율로 거의 절대 군주처럼 군림하고 있고요. 그 뒤를 삼성이 힘겹게 쫓아가고 있죠. 그리고 한때의 반도체 제왕이었던 인텔은 지금 10위권 밖에서 재기를 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가 바로 기술 전쟁의 진짜 심장부입니다. 2나노 공정, 두 거인이 2026년을 겨냥해서 각자 다른 무기를 들고 나온 거죠. TSMC는 기존 방식의 연장선에서 안정성을 택했고, 인텔은 아예 새로운 기술, 후면 전력 공급이라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여기서 이기는 쪽이 앞으로 5년 동안 컴퓨팅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TSMC 창업주가 남긴 이 말, 인텔은 파운드리가 뭔지 모른다. 이게 인텔이 지금 어떤 불신의 직면에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은요, 단순히 기술만 좋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자기 경쟁자들을 고객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들의 신뢰를 얻고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 최고의 칩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만 하는 아주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텔이 내놓은 답이 뭐냐? 그야말로 충격요법이었습니다. 새로운 CEO가 오자마자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는데 2년도 안 돼서 3만 5천 명 이상을 줄였어요. 과거의 문화를 완전히 부수고 어떻게든 실행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겁니다. 한편 삼성은 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야심차게 내놓은 3나노 공정의 수율, 그러니까 불량 없는 제품 비율이 생각보다 잘 안 나온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왔고요. 게다가 2025년 파운드리 투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경쟁자들을 따라잡기 위한 싸움이 더 험난해진 거죠. 자, 그럼 이 AI라는 거대한 엔진을 돌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특별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2025년을 달군 세 번째 전쟁,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둘러싼 골드러시입니다. HBM이 뭐냐면요, 정말 경이로운 기술이에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수천 개의 아주 미세한 통로를 뚫어서 데이터가 다니는 초고속도로를 만드는 거죠. 이것 말고는 그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먹어치우는 AI 칩의 속도를 감당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 HBM 전쟁은 아시다시피 두 한국 거인의 자존심 대결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가 한 발 앞서 나가면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죠. 2025년 생산 물량이 해가 시작되기도 전에 다 팔렸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삼성의 추격도 정말 무섭습니다. 엄청난 자본력과 기술력을 쏟아부으면서 어떻게든 과거 메모리 왕자를 되찾아오겠다고 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조 원에 가까운 돈이죠. 이건 미국의 마이크론이 싱가포르에 새로 짓는 HBM 공장에 투자하는 금액입니다. 이 싸움이 더 이상 한국 기업 둘만의 경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이제는 전 세계가 뛰어든 정말 모든 걸 건 전쟁이 된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2025년의 이 세 가지 전쟁, 즉 지정학,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전쟁,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지점을 향해 모여들고 있습니다. 바로 진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될 2026년이라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정말 혼란스러웠던 2025년을 보낸 지금 2026년에 우리는 대체 어떤 싸움을 주목해야 할까요? 바로 이 네 가지 전장이 2020년의 승자와 패자를 가를 마지막 무대입니다. 2나노 공정의 왕자는 과연 누가 차지할 것인가? 차세대 AI의 심장을 뛰게 할 HBM4는 누가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걸 하나로 묶는 패키징 기술과 심지어 이 칩들을 찍어내는 장비 경쟁까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부터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까지 모든 기술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네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AI는 반도체 세계의 태양입니다. 모든 게 AI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둘째, 지정학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전략 그 자체예요. 셋째, 인텔의 부활 여부는 이 판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와일드카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칩 하나만 잘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 칩에 영혼을 불어넣는 메모리와 패키징 기술을 접는 자가 진정한 승자가 될 겁니다. 한마디로 옛날 방식은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 판은 짜였고 모든 플레이어들이 자기 자리를 잡았습니다. 2026년 과연 반도체의 미래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수한 기술 혁신이 결정하게 될까요? 아니면 국가의 운명을 건 거대한 지정학적 야망이 모든 것을 집어삼키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2025년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무거운 질문입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